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최근 2년여 동안 포항에서 발생했던 지진의 원인이 지열 발전을 위한 굴착과 물 주입에 따른 것이란 발표가 났을 때 국민들은 경악했습니다. 자연 발생적인 지진이 아니라 결국 인재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죠. 20일가량 이어진 인천 지역의 붉은 수돗물 사태 역시 인재로 밝혀졌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어제 이번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100% 인재라고 시인했습니다. 수돗물을 다른 방향으로 보내면서 압력을 단시간에 올리는 바람에 수도관 내에 있던 침전물이 떨어져 나가면서 혼탁해진 물이 그대로 가정으로 급수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계를 전환할 때는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수를 하고 압력도 조절했어야 하는데 관리자가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걱정인 것은 어디 이 같은 경우가 인천 지역뿐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국의 상수도관 길이가 약 21만 킬로미터입니다. 이 가운데 30년 넘은 노후 수도관의 길이가 2만 9천 킬로미터. 지구 둘레가 4만 킬로미터니까 지구를 반바퀴 돌고도 남은 반의 반을 더 가는 길이죠. 지난해 발생했던 KT통신구 화재나 백석역 열수도관 파열 사고도 지하를 통과하는 노후 기반 시설이 원인이었습니다. 불안한 지하 세계, 안전대책이 시급합니다. 오늘 1부에서는요, 인천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서 전문가로부터 원인과 대책, 그리고 주민들의 불편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꼭이요 꼭,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정리해보도록 하죠.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삼척에서 발견된 북한 어선은 뭐 예전에 노크 기순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난 15일 6시 50분쯤 발견됐다고 하는 북한 어선이 정부 최초 발표 내용을 보게 되면 조업 중이던 어민이 항구 인근에서 발견했다. 네네. 이런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 제보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 속초 안까지 들어왔다는 거죠. 네네. 오히려 그때 이제 조업을 마친 어선들로 상당히 이제 북적이고 있었다는 거고, 방파제 암벽에 정박까지 했고, 예. 4명 가운데 3사람은 상륙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파제 낚시꾼에게 다가가서 휴대전화를 빌려달라. 네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고, 아마 남쪽에 누군가 연락이 되는 사람이 있었던 거 아닌가 추정이 되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그 낚시꾼 가운데 한 명이 112에 신고를 했다는 거죠. 제보 사진까지 나왔는데 이 어부들 복장이 어부 같지가 않아요. 네네. 인민복 입은 사람도 있고. 예. 기관 고장도 아니었다라는 증언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촬영 시간도 6시 전후. 그러니까 우리 당국에서 발표한 그 시간 이전에 이미 도착을 했다는 거죠. 네네. 당국이 뭔가 사실을 좀 은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이렇게 입증이 좀 되고 있는데, 이런 정도면 누군가 이거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네요. 예. 네. 그러니까 노크 기순 당시에 뭐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문 내놨었고요. 장성급 5명, 영관급 9명 문책한 바가 있습니다. 예. 정말 참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불구속 이제 기소가 됐는데 이 부분 놓고 참 지난 그 찬바람 불 때 아주 요란했었던 이야기가 이젠 뭐 여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부동산 매입과 관련된 것을 검찰이 이거는 불구속 기소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보안 자료를 입수했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이게 투기냐 투자냐. 네. 그러니까 투기냐 투자냐를 판단 내리는 가장 이제 결정적인 변수는 사전에 정보를 취득했느냐, 아니냐. 그것도 이제 비공개 정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국회의원직을 해서 과연 그런 정보를 취득했느냐 안 했느냐 부분인데, 의원직을 활용해서 그걸 취득했다라고 지금 이제 검찰 쪽에서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네네.
2017년 5월 18일 그리고 9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 하면요. 목포시장이 그 보안 자료를 건네받을 당시에 동석했다. 또 더 나아가서 목포시장하고 사업 이미 논의를 거친 후에 보안 자료를 나중에 건너받았다. 네네. 이런 보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보를 활용해서 이제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게 이제 검찰 수사 결과 내용인 것이고요. 그래서 부패방지법과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지금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명으로 또 이 부동산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조카 명의로 구입하고 이 부분도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손 의원은 이에 대해서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재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 예. 이렇게 또 어제 밝혔어요. 그런데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탈당 당시에는 검찰 수사에서 하나라도 사실로 밝혀지면 의원직 사퇴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었거든요. 말이 살짝 바뀐 거죠. 네네. 그런데 검찰은 일단 건물을 처분할 수 없도록 이 몰수 보존 조치를 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예. 손 의원이 뭔가 재산 관련해서 나중에 기부하기 전에 몰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목포시장이 개입이 돼 있다 그러면 이것도 처벌 사안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직을 이용해서 이제 하는 그런 일은 처벌 대상이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4부에 박지원 의원 연결을 하는데요. 이 이슈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3, 4월 이제 국회 앞 집회 관련해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 공용 물건 손상, 일반 교통방해, 공동 건조물 침입, 집회 및 치유에 관한 법률 위반. 네네. 이런 혐의입니다. 이미 이 민주노총 지도부 6명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이 상태에서 이제 그 김명환 위원장도 처벌을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상당히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결국 영장을 청구하기로 이렇게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네네. 민주노총 쪽에서는 당연히 지금 이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지도부 6명 그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과 관련해서 공안 탄압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나섰는데 지금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고 민주노총을 굴복시키기 위한 시도다라고 지금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속에 그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4개 가운데 3개 협약에 대한 비준 문제도 상당히 좀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네. 이미 지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문제 제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비준 노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거 그냥 둘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 정부 간 협의 절차까지 요청한 상태고 네네. 정부가 지금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진행 중인 상황인데 국회가 정상화가 되지 않고 있고 또 이 보수 야당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어서 처리에 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 국제 협약 지켜야 할 것은 이거는 반드시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 그러면 예. 무역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예, 청취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세수하시고 아침밥은 지어 드시고 하셨는지요? 왜 이 같은 질문을 드리냐면요. 최근에 인천 일부 지역에서 수돗물을 틀어도 씻거나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일째 계속되고 있어요. 환경부가 어제 관련해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원인과 대책 그리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태에 민관 합동조사단 단장 맡고 계시는 김진환 인천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그 환경부 발표 보면은 인천시 발표 내용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천시는 무리한 수계 전환. 이 수계 전환 과정이 도대체 어떻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해하기 좋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고가 발생한 공촌 정수장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공촌 정수장은 서구, 중구, 강화 지역에 정수를 공급하였고, 네네.
원수를 공급하던 풍납피수장과 송삼가압장의 전기설비 점검에 따라 공촌 정수장으로의 원수 공급이 중단되어 단수가 될 수 있는 상태였고 네. 용수 공급 중단이 최소화되도록 평소 공급하던 관로 개통을 수산 정수장에서 정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관로를 변경해서 공급하는 과정을 수계전환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수계전환은 보통 수질 상태를 확인해 가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밸브를 천천히 열면서 유속을 서서히 증가시키고 공급량을 늘려야 합니다. 네네. 특히 이번의 경우처럼 가압하여 역방향으로 정수를 공급하는 수계전환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예. 중간중간에 이물질 발생 등과 같은 수질 상태를 확인해 가면서 밸브를 조작해야 하는데 짧은 시간에 밸브를 열면서 평상시에 물이 흐르지 않던 관로에 물이 갑작스럽게 흐르면서 충격이 가해졌고 관벽에 부착된 물때와 바닥에 가라앉아 있었던 이물질이 떨어져 나와 이것들이 공촌정수장 정수지뿐만이 아니라 서구의 검암동, 당하동 등지에 바로 물을 공급하는 직결급수 지역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초기에 피해가 발생했던 것이고요. 네네. 이어서 공촌정수장이 재가동되고 원래 상태로 관로를 변경해서 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포함되었던 물이 영종 청라 지역으로 흘러들면서 피해 지역이 확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보면은 예를 들어서 먼지가 자욱하게 가라앉아 있는 방에도 사람이 들어가서 물건을 툭 던지면 먼지가 확 일어날 거 아니에요. 수도관도 사용하지 않던 그 부분에 더더군다나 그 수계를 전환하면서 압력까지 높이면 거기에 있는 흔히 말하는 물때가 일어나서 이것이 가정에 공급된다는 말씀 아니세요? 네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렇다면은 어떻게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20여일째 계속 지속됐는지 그 과정에서 또 조치가 그렇게 어려웠던 것인가요? 아니면은 무엇이 잘못된 것이죠? 현장 종사자들이 수질 상태를 점검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밸브 조작을 해야 하는데 예. 운영 매뉴얼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질 이상 시 대응 조치 등의 상황에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종사자들의 그 경험이 필요합니다. 네네. 그런데 바로 이런 경험이 부족한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작업을 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경험 부족이 나타난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과거에 기능직 공무원들이 그 현장 업무에 배치돼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현장에 비슷해 장기간 근무를 했었는데, 기능직 공무원들이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근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현장 종사자들의 경험 부족이 이러한 상황을 유발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이 그러면 비단 이 인천 요번 사고가 발생한 지역뿐일까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다면은 비슷한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다른 지역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네네. 그에 따라서 아마 환경부가 어제 발표한 것처럼 다른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마 운영 매뉴얼이나 그 현장 종사자들의 아마 교육 부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 교수님 말씀하신 김에요. 그 최근에 30년 이상 된 수도관 노후 관로가 29,000km나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천 지역도 마찬가지로 그 가운데 포함되는 지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조치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입니까? 그 관로 청소가 필요하고요. 송수관로, 배수관로, 그리고 급수관로 청소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옥내 배관의 경우에도 청소가 필요할 것입니다. 네네. 그리고 아울러서 이 수도권의 경우에 지금 인천과 서울의 경우에 노후 관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예산 가지고 이 교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방법을 제가 생각해 봤는데, 한강 수계 관리 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수돗물 사용에 따라서 부과되는 건데요. 이것이 1년간 6천억 원 정도가 조성이 되고 주민 지원이나 주변 토지 매입 등에 집행됨에도 불구하고
1년에 1,600억 원에서 1,700억 원 정도가 이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예. 이 비용을 노후관리 교체와 같은 상수도 계통 전반의 시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해서 네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물의 사용에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 해당 지역 주민들도 좀 듣고 계실 텐데요. 인천시는 수돗물 안전하다고 했는데 환경부는 음용은 권장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이 수돗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마실 수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먹는 물은 색깔이 없어야 하고 냄새와 맛이 없어야 합니다. 네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이 부분을 간과하고 수질 조사 결과만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 문제를 발생시킨 것이라고 보고요. 예. 이 부분은 인천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표현이 부적절했음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 외견상 이물질이 있으면 마실 수 없겠죠. 예. 외견상 그렇고요.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망간, 철,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수돗물에서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성분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거 마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철이나 망간 같은 것은 관이 노후되면 철 성분이 녹이 녹아 나오게 돼서 생기는 거고요. 망간도 그와 유사한 상황입니다. 예. 그런 것들이 수질 기준으로, 수질 지표로는 매우 낮은 농도에 있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관로의 정체 구역이나 유속이 느린 부분에서는 그 정수 약품으로 사용되는 알루미늄 성분과 함께 가라앉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것이 관벽에 부착이 돼서 안정한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는 아주 작은 양, 그러니까 무시할 수 있는 양이 공급이 되어지다가 네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이물질들이 수돗물과 함께 공급이 되면서 평상시에는 이렇지 않은데 공급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아마 수돗물 속에 포함되고 눈으로 이게 육안으로 봤을 때 뚜렷하게 나타나니까 네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고요. 네네. 아마 이게 정상화되면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아침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네. 네. 이번 사태 민간합동조사단 단장 맡고 계시는 김진환 인천대학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어서 해당 지역 주민분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대책위원회 회장 가운데 한 분이신데요. 지역 주민 김수진 씨를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아침 수돗물 상태는 직접 눈으로 보셨을 때 어떻던가요? 아직까지 여기는 여전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육안으로 틀었을 때는 이게 문제가 필터가 없는 상태로 흐르는 물을 바라봤을 때는 이물질이 눈에 보이는 상태는 이미 지났어요. 예. 그래서 이물질이 현저하게 보이는 세대도 있지만 저희처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차 물탱크로 한번 걸러져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세대로 공급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완화가 되기 때문에 육안으로 안 보이는 경우도 생겨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가정용 정수 필터나 샤워 헤드를 사용하게 되면 여전히 침전물들이 필터로 이렇게 고여서 눈 앞에서 그 하얀 필터의 색깔이 변색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해당 지역은 그 검단 신도시 그 주변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깨끗하지 않은 수돗물이 나오기 시작했죠? 오늘까지 그럼 며칠째이신가요? 지금 최초 발생일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30일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국민들이 이것을 인지하게 된 거는 이제 30일 날은 극히 일부 세대에서, 그러니까 직수를 사용하는 세대에서만 물이 이상해요. 녹물이 나와요. 예. 이런 글들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제 알려지게 됐고요. 네네. 31일쯤에는 이제 각 세대들, 아파트들도 또 주변 상가들도 번져서 이 상황이 좀 심각해진 상황이었어요. 네네. 그때 제가 알기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파악을 해서 안내 공고가 나간 것은 불과 이제 아파트 한 개
일부 네네. 두 개의 아파트인데 그것도 전체 세대가 아니고 한 아파트는 전체 세대, 한 아파트는 일부 세대 해서 한 2,000여 세대가 안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 예. 뭐 근처에 학교 몇 군데 뭐 상가 몇 곳 이런 식으로 피해가 아주 작다고만 그렇게 공문이 나왔어요. 근데 저희는 그 해당되는 아파트와 그러니까 두 아파트의 사이에 위치한 아파트인데도 어떠한 공문도 안내도 받지도 못한 상태로 며칠간을 그냥 지났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입주민들 중에 젊은 커뮤니티에 하는 엄마들은 이 사태를 심각하게 이상해요. 다른 데도 이상해요. 이런 걸 알고 있었고 네네. 그전부터 이제 어린아이를 키우는 집들은 필터를 많이 장착한 상태였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필터를 3개월, 5개월 만에 갈던 건데 갑자기 하루 만에 이게 새까만 색의 필터가 변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관리사무실로 이게 왜 이러냐, 이상이 있다. 예. 무슨 문제냐? 라고 이제 들고 오는 세대가 한두 세대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게 번진 거죠. 아하. 이게 이상이 있다. 네네. 이게 이제 아무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주민들이 요청을 해도 뭐 누구 하나 뭐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돼서 어떻게 문제가 생겼다. 뭐 피해가 있다 이런 얘기를 인정을 하지 않았죠. 네네. 그리고 뭐 문제도 있었지만 지나갔다. 예. 30과 31일 날 발생을 했으나 이미 사태는 완료됐다. 네네. 라고 하고 공용 찬물 있지 않습니까? 뭐 예. 서울이면 아리수고 여기 인천이면 미추홀 찬물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게 이제 일부가 지급이 된 거예요. 요청하는 세대에 한해서 그러니까 1000세대면 1000세대분이 다 오는 것이 아니라 한 200세대나 100세대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이제 그게 나눠주는 게 네네. 시작이 됐었던 거예요. 예.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이제 화가 나는 건 주민들이 지금 와서 화가 많이 나는 건 애초에 단수 조치를 하고 방류를 하거나 충분히 방류하고 사용하십시오 이랬으면 이렇게까지 주민 피해가 컸을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네. 실수로 사람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집행을 했던 기술직 공무원들이 네네. 기간이 이제 업무를 맡은 기간이 짧아서 업무에 미숙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초기에 충분히 주민들한테 위험 상황을 알리고 네네. 음용을 하지 말아라라고 문자 요새는 정말 잘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IT 강국이라고 해서 구청에서 어떤 문자 안내 문자 날씨에 대한 기상 안내도 전 국민들한테 다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적극적으로 알리질 않았어요. 네네. 피해가 솔직히 말해서 저희는 아파트 대표들도 피해가 염려되는 상황에서도 전세대에게 알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건 행정기관인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했어도 전체 이제 좀 조심해라, 충분히 방류해라 이렇게 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지금 완료됐다. 네네. 그쪽은 피해 지역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일관을 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입주자 대표이시니까요. 일상생활에 불편함 말고도 혹시 이번 수돗물 파동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했다거나 이런 분들도 계십니까? 이번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네네. 주민들 중에서는 이제 피부 질환 하고 머리카락이 빠진다, 온몸에 붉은 점이 올라왔다, 네네. 손발이 퉁퉁 붓거나 혹은 부풀어 오르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까지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좀 피곤해서 귀 뒤가 붓거나 하는 증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병원을 다녀왔다라는 사람들이 많죠. 네. 근데 원인이 수돗물이 의심된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과 네네. 전혀 왜 그런지 모르고 그냥 당하는 세대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입주자 대표이시기도 하시니까요. 주민 입장에서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된 주민들의 의견 어떻게 좀 정리된 게 있으신지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궁금해해요. 저희는 주민들은 보상 관련된 게 각 세대마다 그 음용수를 사용한 기준이 다를 것이고 영수증을 보관한 집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집도 있고 필터를 교체한 집, 생수를 쓰는 집, 정수기를 쓰는 집 이게 모두 상이한데 보상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지금 하나 명확한 게 없고 그리고 정확하게 또 인지가 되지 않아서 아예
이런 것을 사용하지도 않고 그대로 수돗물을 응용해서 피해를 본 세대들은 네네. 이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시에서 해결될 수 있는 예산의 규모의 사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네. 시에서 약속하신 30일까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돼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시가 네네. 오류를 개선을 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님을 인지를 하고 네네. 국가안전처장에게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건의 요청하는 게 어떠한가. 왜 그런 거를 이제 정부에서 해결해 주지 않는가. 네네. 예, 서구 50만이면 하나의 시에 해당하는 규모의 인구가 지금 시민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재난 상태에 빠져 있는데 예. 난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도움을 아무도 주지 않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역 주민 김수진 씨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1부 마치고요. 2부에 돌아오죠.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출발 새아침 2부에서는요.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 소장 모시고 이번에 귀국한 청소년 축구 대표팀 관련된 이슈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돌아오죠. 키워드로 여는 오늘 이 시대 아침을 여는 키워드. 네, 출근길 라디오로 만나는 깊이 있는 오디오 칼럼 시간입니다. 수요일에 오는 스포츠 편입니다.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원래 4부에 나오셔야 되는데 예. 출연자들 시간 배열 때문에 오늘 좀 일찍 나오셔서 힘드셨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오늘 어떤 키워드를 준비해 오셨습니까? 자, 오늘은 20세 이하 축구 대표팀의 의식과 태도입니다. 금이 환영한 이 선수들. 예. 정말 모습 보기 좋더라고요. 그 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회견하는 모습들 이렇게 보니까. 근데 그 잔치 보면서도 저도 한 가지 느낀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대회 기간 내내 즐기겠다, 그 발랄한 모습, 자유분방한 모습을 보여줬던 20세 이하 우리 선수들인데 역시 그 모습 그대로 그 시청 앞에서 벌어진 그 환영 행사에서 그냥 잔치로 마무리한 것 같은 준우승했는데도. 잔치로 마무리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의 누나가 이 보너스를 얻었다고 해야 될까요? 소개팅까지 언약을 받았으니 예. 아름답게 마무리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즐긴다라는 표현 조금 전에 하셨는데 예. 마치 뭡니까 죽은 시인의 살해 영화 보면은 키팅 선생님의 아이들한테 이제 얘들아. 오늘을 잡아라. 딱 하면서 이제 그런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그러고 보니 비슷한 얘기를 이강인 선수가 대회 기간 동안에 인터뷰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했었나요? 뭐냐면은 이 우승이 목표다라는 이 목표 설정을 우승에 관한 얘기 하긴 했었지만 그것보다도 이 대회에서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좋은 기억과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 그랬어요. 예.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제가 기억에 나오면서 그 이전 세대들하고 조금 이제 구별되는 특징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를 의식과 태도로 잡은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 이전 세대들이 월드컵에서 마지막 경기 끝났을 때 대부분 우리가 기억나는 장면은 그라운드에 대부분 이제 온 힘을 다해서 뛰었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 끝나면 대부분 쓰러졌죠.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우승 바로 일보 직전에서 패했는데 우리 선수들 거기서 이 우크라이나 선수들이 다가오니까 축하의 악수. 축하의 또 박수 건네는 선수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거 보고 굉장히 저는 흐뭇했고요. 또 그 전날에 벌어졌던 이 기자회견에서 대부분은 그 이전 같았으면은 꼭 이기겠다. 이런 비장한 결의를 좀 이렇게 표시하는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번 20세 대표팀은 이강인 선수하고 정종영 감독이 기자회견장에서 굉장히 여유로웠어요. 농담까지 할 정도로. 정종영 감독은 나한테 이 행거래 한번 해줄래? 이런 식의 농담도 했고 이강인 선수의 장점을 좀 소개해달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이들을 보면서 과연 정말
정말 그 즐긴다는 얘기를 네네. 아무나 하지는 못하는 건데 예. 아 자격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아 그렇군요. 사실 즐긴다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적극적이지 않고 대충 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팀을 보면서 아 즐긴다는 표현은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좀 확인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 속에서 그러니까 일부 선수들은 어떻게 스포츠를 경기의 승패를 즐기냐. 네네.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되는데 나는 즐긴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선수도 있기는 있어요. 예. 그런데 왜 즐기지 못하느냐 하면은 또 즐긴다고 해서 경기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런데 왜 즐기지 못하냐면은 승패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최선을 다하겠죠. 예. 최선을 다하는데 설사 패배하는 경우가 나오더라도 패배를 본인이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마음에 예. 부담감을 가지니까 즐기지 못하는 건데 네네. 즐기는 경우는 최선을 다하고 난 뒤에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죠. 예. 그래서 나도 최선을 다했는데 상대방도 최선을 다했고 그런데 상대방이 나보다 더 우수하다. 기량에서 우월성이 있었다. 인정하고 그다음 기회를 위해서 본인은 노력한다. 네네. 그 과정 자체는 내가 부담이나 예. 심적으로 괴로운 게 아니라 경쟁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찾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말은 많이 했지만 네네. 사실은 이 승부 자체를 즐기는 수준에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이번 경우에서 20세 이하 어린 선수들에서 그런 모습을 봐가지고 저는 굉장히 흐뭇했고 이 한마디로 전에 이제 굉장히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승패가 결정나고 난 뒤에 유럽이나 미국 선수들의 그 여유로움 설사 졌더라도 그리고 우리 선수들의 태도에서 조금은 저는 좀 부러운 면이 있었거든요. 해외 그렇죠. 선수들이 네네. 우리도 조금은 더 좀 세련돼지고 조금 그런 모습을 바랬었는데 이번 경우에서 그런 모습이 나와가지고 네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 선수들의 의식과 태도가 굉장히 세련돼졌다. 예.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였죠. 의식과 태도를 바탕으로 해서 인터뷰했던 그 말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예. 옛날과 또 그것도 좀 다른 것 같아요. 달라졌어요. 근데 네네. 그러면서 시대가 변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어린 선수들이 굉장히 변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번에 그 인터뷰에서도 하나같이 보니까 왜 이렇게 인터뷰를 다 잘하는 겁니까? 이 잘한다는 얘기는 내용도 굉장히 성숙해진 모습이고 20세 예. 어린 나이 선수들답게 그리고 이 말하는 자세를 보더라도 또박또박 자신의 그 생각과 의견을 확실하게 전달을 해요. 그런데 이전 같았으면은 인터뷰에 모범 답안이 있었습니다. 우선 감독님이 지시한 대로 열심히 잘했다 이 얘기 들어가야 되고요. 팀 동료, 선후배들 이거 고맙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우리 선수들은 이 사회자가 질문하는 사람이 인터뷰어가 약간은 좀 뭐 장난스럽게 물으면 또 장난으로 대답하기도 하고, 이 우리 원팀을 강조하면서 모두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자기 생각을 또박또박 이게 다 표시를 하거든요. 네네. 이런 거 보면서 과거에 저 이런 얘기 실제로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이번에 아이들은 나이 드신 분이니까 이번에 아이들은 과거에는 운동하는 선수들은 한눈으로 봐도 운동하는 애들이구나 이게 느껴졌는데 지금 애들은 과거보다 훨씬 더 세련돼지고 또박또박하고 또릿또릿한 느낌이 든다. 그래서 좋다. 이런 얘기까지 들 정도로 이런 이미지가 이번에 확 느껴졌죠. 예, 정말 궁금한 거는요. 마지막 질문인데 이게 20세 이하 대표팀 놀라운 성과가 앞으로 성인 대표팀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그런 분위기로 언론에서 많이 몰아가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 20대 중후반이 축구 선수로서의 기량과 경험이 완숙해지는 나이라고 봤을 때 대표적인 예입니다. 2009년에 20세 월드컵에서 당시 홍명보 대표팀이 이끌었던 대표팀이 8강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들이 20대 후반이 돼가지고 이때 8강에 올라갔던 멤버들 중에서 지난해 러시아 월드컵 대표팀에 선발된 선수는 단 4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도 이 20세 이하 월드컵 멤버 가운데 러시아 월드컵 대표팀에 합류했던 선발됐던 멤버는 3명밖에 되지 않았군요. 그러니까 20세 이하 선수들은 완성된 선수가 아니죠. 앞으로 3, 4년 동안 지금 속도로 더 발전해 나가지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기대해 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과 함께하는 위클리 시사 퀴즈.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국민이 직접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소환하여 국민투표를 통해 파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근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일하지 않는 국회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여론과 함께 이것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국민소환제, 2번 국민소화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8시 10분 3부에서 만나요.